아, 안녕하세요. 6월 30일 추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SEC에서 이제, 블랙록 현물 ETF 서류 제출이 이제 불충분하다 해서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이 상승 분위기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블랙록의 ETF 승인의 가능성 때문에 올라오고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불충분으로 인한 반환 사태 때문에 이제 모았던 애들이 던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서류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서 재제출하면은 다시 이게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반환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정을 주기 위한 이제 뭐 과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파동상으로 본다면은 이게 짧은 단위로 보면 안 보여. 짧은 단위로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1시간 밑쪽으로 보면 잘 안 보여. 근데 4시간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뭐죠? 여기 조정 파동 여기서 끝을 내고 그죠? 조정 파동 끝을 내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을 하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해 나가는데 이 파동이죠. 그럼 이 파동이 어쨌든 간에 파동상으로 보면은 3 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사이클에서 몸통을 보면 여기죠. 몸통이 여기죠. 그죠? 몸통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했으니까 5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파로 봤을 때는 이게 내려가는 방향의 임펄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직전 파동에 대한 몸통이죠. 몸통. 이 꼬리를 빼 몸통 부분이죠. 몸통 부분은 살짝 깨요. 그죠? 깨지만은 직전 꼬리를 못 깨는 이게 미달형이죠. 근데 여기서 파동 끝이 아니라 파동상으로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5파 전체도 이제 미달형이 되지만은 5파 내부에 있는 3파, 5파 자체도 또 미달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달에 미달형이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 과거의 4시간 사이클 역사를 본다면은 이렇게 끝점에서 이제 임펄스에서 전체가 그죠? 이전 4시간 사이클 자체에서 미달형이 나온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안 나왔던 패턴인데 이게 최근에서 짧은 사이클에서나 이제 밑쪽 방향에서의 어떤 미달형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하나의 어떤 미달형 사례를 또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 미달형 상태이고 그다음에 메인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라인이죠. 요 이사 라인 자체도 깨버렸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악재까지 떠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흐름으로 봐야겠죠. 이제 최선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으로 파동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잡아야겠죠. 파동선의 끝점 자체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뭐 끝에 잡아 상관없지만은 최소한 618에서 50 사이 그리고 이 중간에는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죠. 매물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받쳐주면 맘먹으면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이제 이 커버링 매물대가 있긴 하죠. 1차적으로 이 6189, 50 라인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 매물대에서의 어떤 반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38까지 열렸긴 한데 1차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메인 추세선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그 다음 봉에서 장악하지 않는 한 뭐 행보한 다음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위쪽 방향이죠. 이게 내려가는 방향에서 미당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조정 파동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뭐죠? 요 몸통만 이제 살짝 터치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터치하고 올라간 이런 식의 어떤 미달형을 많이 보셨을 건데 위쪽 방향의 미달형은 거의 잘 안 나와요. 특히 큰 시간 사이클에서 미달의 미달형을 보여준 거는 좀 드문 경우고 그만큼 이제 매도압이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게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옆으로 빠진 다음에 떨어진 일단 여기서 지킬 여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근데 그 다음 사이클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임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ABC에도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임펄스 만들어내면은 상방의 여지가 열려있긴 한데, 일단 이 음봉이 이제 그 다음 시간 4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시부터 5시, 아침 9시까지 이 세 개가 어떻게 마감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 시간 임펄스 나오면서 올라가 준다면은 양봉 올라가 준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여지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여지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이걸 뭐 ABC고 이제 이게 이제 큰 시간 사이클에서는 좀 애매한데 짧은 사이클을 본다면 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짧은 사이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지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ABC 이 큰 시간을 보나 짧은 시간을 보냐에 따라 해석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WX 마지막 Y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도 가능하긴 한데 이러면 여기서 이제 임펄스 나와주면서 이거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사이클에서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횡보하게 되면은 추세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떨어질 거고 여기서 V자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뭐 가격이 좀 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은 이제 롱을 잡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차라리 다시 올라와서 이제 이걸 장악하는 순간 그때 따라 타면 이제 V자로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매매한 게 낫고 차라리 여기서 올라오면은 뚫었을 때 돌파 매매가 낫고 여기서 일단은 이제 중립으로 좀 해석한 게 낫겠죠.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미달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는 그냥 뭐 일반화된 패턴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미달형이라고 하는 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내려가는 방향에서 미달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죠? 내려가는 방향에서 미달형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미달형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요. 기본 미달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왔을 때 어쨌든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내장 사이클 시가 있으면은 이제 매매할 때 그냥 이 시가보다 살짝 위쪽 뚫으면 그냥 익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게끔 얘네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든 이제 사파고 조정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임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 파동이잖아요. 그죠? 조정 파동이 어쨌든 출발점을 깬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인데 그 사고를 깨버리는 게 이제 미다형이잖아요. 그죠? 안 깨고 몸통만 근처까지만 깨고 떨어질 거야.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TP 설정이 있어도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뭐 맘먹으면 더 뚫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직전에 시가까지만 건드리고 떨어지는 이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점점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서 깨져버렸고, 그죠? 여기서 이제 행보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저항이 되겠죠. 이 레벨이.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거고 이 매물보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막연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지켜보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 이 갭을 막아줄 수 있는 매물대는 이제 이 정도 사이클부터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조정 자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달형 현상은 그죠? 현상은 강한 어떤 이제 지금 현상에서는 강한 추세 하락 추세가 형성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롱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올라갈 때 그죠? 언제였냐면은 언제였죠? 요때였나? 요때도 보시면은 이 미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때도 올라가기 큰 상승을 앞두기 직전에 그죠? 이런 때도 보면은 이게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게 조정을 줬으면은 요거죠? 요거보다 그죠? 요거보다 더 밑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가 시가죠. 시가만 깨는 무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가만 깨는 무빙.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미달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치면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게 지그재그가 만들어져야 된다 치면은 그죠? 이 C파가 출발점을 무조건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게 미달형이죠. 그러니까 이 실발이라고 할 수 있는 꼬리가 아니라 시가만 살짝 깨고 올라가 버리는, 그죠? 이 시가만 깨버리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그죠? 시가 여기죠. 여기만 깨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와버린 거죠. 미달에도 미달형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1, 2, 3, 4 여기서 또 나왔었네요, 그죠? 1, 뭐죠? 1, 2, 3, 3, 4 이렇게 되는데 파동 자체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면 맞다는 거죠, 그죠? 몸통 맞게는 파동상으로 치면 이렇게 미달형이죠. 그러니까 이 미달형이 요거조차 미달형이고 요거조차 미달형 현상이 여기도 나왔었던 거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 위쪽의 매수가 강했다는 거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크게 올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 치면은 이걸 단기간에 이거 오늘 안에 다 말아 올리지 못하면은 오늘 다 말아 올려서 당연히 이 위쪽으로 가주지 못하면 이때 올라오면 여기서 그냥 따라 추격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방향이라면은 흔들기였다면은 그게 아니면은 이 미달형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만 뚫어주면 또 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만 뚫어주면 또 갭으로 하락시켰기 때문에 맘먹으면 또 V자로 다 바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또 이제 매수 받으면 또 따라서 이제 롱을 타는 게 낫죠, 차라리. 그죠? 그럼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흔들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올라가기 직전에 흔들기. 파동을 찍고, 그 다음에 2사 트렌드 라인을 깨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죠? 1, 2, 3, 4, 5 이렇게 하고, 2사 라인을 뚫어주고,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조정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미달형을 또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따라타는, 차라리 이 출발점이죠. 여기 깼을 때 따라타는 게 나아요. 이때 왔을 때 시는 돌파 매매로 따라타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뭐, 악재인 상태고, 미달형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잡으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 뚫으면 돌파 매매로 매수를 받고, 이 음봉 출발점이죠. 이거 뚫으면은 차라리 따라서 타면은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로서는 저 밑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좋고. 근데 뭐 매수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이게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죠?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쇼 가게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남아있는 4시간 뭐 한 3개 정도죠. 2-3개 동안에 이거를 다시 추세안으로 말아 올릴 수만 있다면은 이건 조정의 흐름에 불과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 미달 현상 때문에 이제 좀 주의하는 게 좋다. 롱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냥 이 4시간 사이클에서 음봉 꼬리 위쪽 있죠.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닿으면은 이걸 뚫으면은 이걸 장악시키면 이 악재를 장악시키면은 이때 그냥 따라서 그냥 돌파 매매로 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돌파 매매로 롱은 타는 게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게 앞으로 좀 횡보를 한 다음에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위쪽은 많이 열려 있게 되는 거고, 이란 때까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행보한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이만큼 부분이 기술적인 조정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강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그죠? 이 선을 깨고 갈 때, 그죠? 이 선만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죠. A, B, C 이런 식으로 가든지 수렴시키든지 해서 이 범위에 살짝 벗어만 나는 거예요. 옆으로 살짝 빠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부분이 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락을 못 하겠죠. 여기서 만약 추가락을 하지 못하고 2레벨에 다시 온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를 뚫었을 때 롱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차라리 그게 훨씬 안전해요. 차라리. 아시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행보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 호재성을 그죠? 가지고 그죠? ETF 호재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이 매물대를 그죠? 다시 다 받아 먹는 거죠. 이 악재로 만들어졌던 이걸 다 받아 먹을 수 있다면은 이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털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러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러면 이제 한 번에 뭐죠? 이 괴물들을 다 채우러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 버린 이런 빔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털기라면은 추가 하락을 많이 하지 않고,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빠지면서 말 그대로 뭐죠? 이사 라인만 그냥 옆으로 빠지려는 요거죠. 요거 대비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뚝 올라가 버리는 이런 패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이거 뚫었을 때 차라리 이제 시장가 롱을 타면 돼요. 왜냐면 이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돌파 매매를 하시고, 이때 돌파 매매 하시는 게 낫다. 롱은 그게 아니라 행보를 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치면은 최소한 이제 요 부분 때까지, 이 매물대 여기 있죠, 그죠? 생각한 것이 좋다. 요 매물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값이 더 내려간 밑에가 열렸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